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미국 대선판이 그야말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후보 사퇴를 둘러싼 후폭풍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국 한 언론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미국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정치적 붕괴다. 뭐 그만큼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는 의미인데 위원님께서도 이런 상황 좀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 각종 사퇴 압력은 있지만 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 완주 의지를 꺾지 않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예.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자각을 하기에 예. 지금 이상으로 건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되는 인지능력 논란이라든가 하는 그 한계를 본인 자신도 깨달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스스로 판단한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가까운 측근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좀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완주 의지가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뭐 신이 관두라고 해야 관둘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을 정도였는데 네네. 뭐 전격 사퇴를 발표한 배경은 또 어떻게 봐야 되죠?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일 거예요. 첫 번째는 미국 대통령직이라는 것이 굉장한 경무의 직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또 선거운동, 치열한 선거운동도 벌여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더더구나 지지율이 약간 밀려 따라가는 입장이니까요. 아마 그 바이든 대통령 본인 스스로 요 며칠 동안 과연 이 일정을 계속 소화할 수 있고 자기 정치 커리어상 이제 그 깨끗한 네. 이 마무리를 할 수 있겠냐를 판단을 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내의 사퇴 압력 그리고 사퇴 압력이 결국 자기 정치 커리어에 미칠 영향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번 11월 5일이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상하 양원 의원들도 일부를 지금 개선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이든 대통령 지금 요 며칠간의 상황이 지속이 되면 결국은 의회에서도 다수당을 내줄 것이다. 다시 말해 상원에서도 지금 내주게 될 가능성이 크고 하원에서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 결국 이 민주당의 이 아주 큰 참패를 자초한 후보로서 기억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지금 결국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지지난주 말이죠. 예. 이 트럼프 대통령 이 피격 사건 이후의 흐름 자체가 네. 급격하게 본인한테 이 불리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겠고 네. 트럼프 진영이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쇠한 후보라는 이 벽을 깨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전격 사퇴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후보 교체론에 불이 붙은 건 오랫동안 브로맨스를 자랑해왔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영향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옆에 측근 인사들의 적극적인 조언보다는 아마 네. 측근 인사들 자체도 이제는 사퇴를 은근히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이거는 이 객관적으로 볼 때 좀 심각한 상황이구나 생각을 했던 압박이 것 같아요. 됐군요. 그렇게. 예, 오바마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네. 뭐 전통적인 이 친구나 우군이라고 할 수 있었던 펠로시 전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퇴를 이제 언급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립무원이 된 거죠, 세상으로는. 예. 자, 그렇다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새 후보 선출해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좀 지지했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민주적인 어떤 그 추대를 그냥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경선 치러야 되는지 여러 이제 고심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쪽에 좀 무리하실 거라고 보시고 위원님 보실 때는 어떤 방식이 좀 합리적이다라고 좀 보십니까? 네, 뭐 지금 어떤 방식으로 가도 사실은 네. 논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 대통령 선거하고 각 당의 경선 절차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을 뽑는 거고요. 예. 각 당 경선에서는 이제 뭐 선거인단 역할을 할 대의원을 확보를 하는 거죠. 이거 자체는 이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할 대의원을 이미 이
다수를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상황에서 결국 대의원들이 그대로 해리스 부통령한테 투표를 하게 되면요. 이제 그게 가장 간단해지는 건데 문제는 뭐 당내에 다른 유력 주자들이 있다거나 또 다른 지지를 받는 후보가 나올 경우에는 이게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면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또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사실상 경선을 하거나 온라인 투표 같은 걸 사실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누가 돼도 내부에서 정통성 문제 논란이 일 수가 있고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또 민주당 내부에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선거는 완전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위원님 보실 때도 내가 볼 땐 저희가 볼 때는 많은 전문가들이 해리스 부통령을 포스트 바이든 1순위로 놓고 있는 것 같고 네. 1순위 네, 이외에 그 가능성이 가장 높죠. 네네. 그리고 근데, 가장 논란의 가능성이 적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 외에 또 다른 유력한 후보가 있다면 누가 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좀 젊은 주자들 중에서 그래도 당내에 지지 세력이 좀 있다라고 얘기되는 게 보통 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라든가 예. 아니면은 이제 지금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망에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워낙 대중적인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도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나름대로들 다 강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백인 남성에다가 젊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전통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가장 민주당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빈 뉴섬도 나름대로 분명히 강점이 있고요. 예. 또 여성 후보라는 점에서 백인 여성이라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네. 미국 사회 주류에서는 해리스 부통령보다는 조금 거부감이 덜할 수가 있는 그레천 휘트머 주지사도 후보군이 이름을 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중적인 인기가 높기 때문에요. 네. 오히려 해리스보다 여성이고 흑인이라는 약점을 극복하는 데는 더 적임자가 아닌가 얘기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인물들 자체가 모두 금년 초에 민주당 경선에는 나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누가 되더라도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현재 부통령직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예.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현직 대통령이자 가장 유력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도대체 누구의 지지로 어떤 근거로 그냥 온라인 투표 같은 걸 해서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선출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무슨 자격으로 올라갔냐 이런 반대파 쪽에서는 뒷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거죠. 알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해리스 부통령이 현재 지금 1순위로 좀 꼽히는 가운데 최근에 여론조사 가상 대결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박빙 열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실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전의 수치였는데 예, 그렇게 그리고 뭐 그건 양자구도일 때고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막상 대선 후보가 되고 나면은 판세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가 한 2주간의 미국 대선에서 전례가 없는 초유의 상황을 두 개를 지켜보고 있어요. 네. 하나는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이 피격 시도가 있었고, 하나는 유력 주자이자 현직 대통령이 사퇴를 선언을 한 두 가지 일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또 다시 한번 미 대선판을 혼미로 몰고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단순히 뭐 지지율이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양자구도에서 조금 지지율이 더 근접하다라는 그 사실이 아니고요. 네. 지금 지난주에 끝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합이란 걸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자기 중심의 단합을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열이라든가 증오의 치유 같은 것도 별로 와닿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더구나 부통령 지명 과정도 그랬고요. 그러면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후보로 후보로 지금 선정이 되면서 네. 여기서 이 미국 사회의 이 분열의 극복이라든가 이제는
네거티브 선거가 아닌 정책 선거로 얘기를 하자고 하는 이 정책 구도로 선거 구도가 진행이 되면 이게 좀 또 재미있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미 공화당이 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오히려 쉬운 상대라고 얘기했지만 예.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제부터는 뭐냐면 미 공화당이 그동안 자주 이용을 해왔던 노쇠하고 믿을 수 없고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후보라는 공격이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을 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둘의 그 전당대회 나중에 나온 말실수라든가 이게 예. 바이든이 특히 더 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지. 그러니까 본인한테 네. 고령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입장이 뒤바뀌어 주겠습니다. 다만 사실은 이게 좀 얘기하기가 좀 그 어떻게 보면 조금 예. 껄끄러운 면이기도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그 후보로 전 대통령이 옛날에 후보로 나왔을 때도 그랬고 이게 좀 뭐냐면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점 중에 하나가 미국인들이 자기 정치적 입장 때문에 쉽게 밖에다가 정책 입장, 네. 올바름이나 그 다음에 이 대중적인 이미지 때문에 잘 얘기할 수 없었던 얘기들, 예.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미국 우선주의적이고 이런 얘기들을 네. 아주 거침없이 해주는 게 인기의 원인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흑인에다가 여성 후보라는 해리스 후보의 그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도 네. 하다못해 민주당 지지자들까지도 비슷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흑인 여성이 이 대통령이 될 미국 사회가 그런 준비가 된 건가? 실질적으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지명이 될 경우에 어떻게 극복을 해내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예. 지켜봐야 될 사항들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후폭풍 영향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